잠깐,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최근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야근까지 해가며 열심히 일했는데 옆팀 동료가 AI로 같은 결과물을 30분 만에 뚝딱 만들어냈을 때 그 찰나의 순간에 뭔가 묘하게 불안해지는 그 감각. 나 지금 필요 없어지는 건가? 하는 그 섬뜩한 느낌 말이에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요. 구인 공고를 보는데 자격 요건란에 AI 툴, 사용 능숙자 우대가 아니라 이제는 필수라고 적혀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스크롤을 내리다 멈추고 나도 모르게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던 그 순간. 어쩌면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아는 누군가일지도 몰라요. 2026년을 살아가는 직장인이라면 이건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 불안을 안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회의실에서 웃으면서 메신저에 이모티콘 날리면서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테크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는 감정이에요. 거기다 요즘엔 포보라는 개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Fear of better options. 더 나은 선택지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감정인데요. AI가 나보다 더 잘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시대에 이 불안은 그냥 개인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건 사회 전체가 급격히 전환되는 시기에 인간이 느끼는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에게 위로가 아닌 진짜 무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로,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 이건 그냥 인간이 소중해요 하는 감성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심리학과 인지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세계 최전선의 AI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특징은 맥락을 감지하는 판단력입니다. 먼저 이런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팀이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전략 보고서를 뽑아냈어요. 완벽해 보이는 수치, 논리적인 구조, 군더더기 없는 요약. 그런데 발표 직전 경험 많은 팀장이 보고서를 딱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지금 올리면 안 돼요. 왜일까요? 데이터는 맞고 논리도 맞는데요. 그 팀장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 클라이언트 회사의 내부 분위기가 미묘하게 불안정하다는 것을, 작년에 비슷한 제안을 했다가 관계가 틀어진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발표 자리에 나오는 담당자가 최근 승진에서 밀려서 예민한 상태라는 것을. 이런 걸 AI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적어도 지금의 AI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경험의 차이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맥락적 판단력이라고 부릅니다. 명시적으로 기록된 정보가 아니라 공기 중에 떠다니는 뉘앙스, 관계의 역사, 분위기의 결을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2026년 현재 AI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중 하나인데요. 아무리 뛰어난 AI 시스템이라도 최종 의사결정의 핵심 고리에는 반드시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왜냐고요? AI는 학습된 패턴 안에서 답을 찾지만 인간은 패턴 밖의 예외를 감지하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 게리 클라인은 수십 년간 소방관, 군인, 응급의학 전문의 같은 고위험 직군의 의사결정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어요. 최고의 전문가들은 여러 선택지를 분석해서 최선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이건 뭔가 이상하다를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연주의적 의사결정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데이터 처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맥락 속에서 체화된 감각입니다. AI는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금 이 순간에 공기를 읽어요. 전혀 다른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능력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키울 수 있는 걸까요? 다행히도 키울 수 있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맥락적 판단력은 다양한 경험에 의식적으로 노출될 때 강화됩니다. 단순히 오래 일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교류하고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 그 이유를 깊이 반추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결정을 내려보는 경험이 쌓일수록 이 능력은 점점 예리해집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그 경험을 쌓고 있나요? 아니면 AI가 뽑아준 정답만 받아 적고 있나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맥락을 감지하는 판단력. AI는 데이터를 읽지만 당신은 상황을 읽어요. 두 번째 특징은 경계를 넘는 창의성입니다. 이번엔 조금 포괄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AI가 그림을 그립니다. AI가 음악을 만듭니다. AI가 소설을 씁니다. 그렇다면 AI는 창의적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창의성을 더 이상 인간만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가 창의성을 너무 좁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AI의 창의성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그건 정확하게는 조합일 뿐입니다. 학습된 수백만 개의 패턴에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마치 기존 단어들을 섞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것처럼요. 인상적이고 놀랍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틀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인간의 창의성, 특히 심리학자 미하일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진정한 창의성은 다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예술가, 과학자, 기업인들을 연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창의성은 기존의 영역 자체를 바꾸는, 규칙을 잘 따르는 게 아니라 규칙이 왜 존재하는지를 의심하고 그 경계 자체를 허무는 것이라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든 것은 더 좋은 폰을 만들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폰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기존의 이동통신업계의 데이터를 아무리 분석해도 터치스크린에 인터넷을 올리겠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데이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이 도구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개념적 혼합이라고 부릅니다. 전혀 다른 두 영역을 연결시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능력인데요. 예를 들어 음악가가 유체역학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악기를 만들거나 의사가 도시 설계 원리에서 힌트를 얻어 병원 동선을 혁신하는 것처럼요. AI는 이미 학습된 개념들을 하는 것이지만 인간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감각, 감정, 실패, 그리움, 분노를 개념과 연결합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 느껴지세요? 심리학자들이 아하 모먼트라고 부르는 통찰의 순간을 연구한 결과 이 순간은 대부분 명상이나 산책처럼 뇌가 의식적인 목표 추구를 잠시 멈출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인간의 창의성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능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AI는 항상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지 않아요.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AI는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만 답을 찾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데이터 밖에서, 심지어 꿈속에서도 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창의성은 필요성과 결합할 때 폭발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한다. 인간은 절박함, 도전, 불편함 속에서 창의성의 근육을 씁니다. AI는 절박하지 않아요. 절박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것도 인간만의 연료입니다. 당신이 지금 해결하려는 문제,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편함, 그게 창의성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 특징.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진정한 공감과 연결의 능력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친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평소보다 낮고 느리고 어딘가 공허한 느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용히 들어줍니다. 가끔 응, 알아, 그랬구나만 해도 통화가 끝날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나 좀 나아진 것 같아. 고마워. 당신이 한 게 뭔가요? 솔루션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정보를 제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 있어줬을 뿐인데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AI는 이것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요즘 AI 상담 챗봇들은 정말 그럴듯하게 공감의 언어를 구사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 감정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말들을 딱 맞는 타이밍에 말하죠. 그런데 당신은 그게 AI라는 걸 알았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진정성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상대방이 정말로 나와 같은 취약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감지하도록 진화해왔어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상대방의 감정을 내 몸 안에서 실제로 재현합니다. 당신이 슬픈 친구를 보면서 가슴이 무거워지는 느낌, 그게 거울 뉴런의 작동입니다. AI에겐 거울 뉴런이 없어요. AI는 당신의 슬픔을 학습할 수 있지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그 차이를 합니다.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알아챕니다. 사회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20년 넘게 인간의 연결과 취약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진정한 연결은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취약함을 나누는 데서 온다. 실수를 인정하고 나도 모른다고 말하고 때로는 함께 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인간관계의 접착제입니다. AI는 전략적으로 실수를 인정하도록 학습될 수는 있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AI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연결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이상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 중 하나인데요.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한 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재산도, 지능도,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깊고 진실한 인간관계였어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 연구의 결론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결을 만드는 건 AI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공감 능력은 어떻게 발현될까요? 팀원이 보고서를 늦게 제출했을 때 왜 그랬는지를 먼저 묻는 사람. 클라이언트가 거절 의사를 밝혔을 때 그 뒤에 숨은 진짜 니즈를 감지하는. 신입이 실수했을 때 혼내는 대신 자신의 첫 실수를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뢰와 심리적 안정감은 AI가 아무리 업무를 잘 처리해줘도 절대 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맥락을 감지하는 판단력, 연결은 없는 창의성, 그리고 진정한 공감과 연결의 능력.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이 세 가지, 사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자격증 시험 쳐서 취득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오면서 관계를 맺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서면서 쌓아온 것들입니다. AI는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AI의 발전이 경이롭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AI는 당신이 5살 때 처음으로 혼자 학교에 가면서 느꼈던 두려움을 모르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왜 말이 꼬이는지 모르고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 맞는 건지 가슴 졸이는 그 감각을 몰라요. 그리고 바로 그 모든 경험들이 당신을 AI가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원천입니다. 우리는 흔히 AI 시대를 위협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2026년은 AI와 싸워서 이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AI처럼 완벽해지려고 애쓸 게 아니라 AI를 도구로 삼고 당신만이 가진 이 세 가지, 더 인간답게 느끼고 더 과감하게 틀을 깨며 더 진솔하게 공감하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진짜 강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인간다움이 이토록 가치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산업혁명 때 기계가 인간의 근육을 대체하자 인간은 두뇌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AI가 인간의 두뇌 중 계산과 분석의 영역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관, 공감, 의미부여. 아이러니하게도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만이 가진 이 능력들의 희소 가치는 올라갑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 법칙이죠. 공급이 줄면 가치는 올라간다. AI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인간다운 인간은 점점 희귀해집니다. 그리고 희귀한 것은 언제나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불안을 느끼는 당신에게 뇌과학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더 기계처럼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더 인간답게 되세요. 그것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그러니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직장에서 누군가의 말 뒤에 숨은 감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려고 시도해보세요. 그 작은 시도가 AI가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당신의 능력을 깨우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어떤가요? 오늘 소개한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이건 내 이야기인데 싶거나 혹은 이런 사람이 정말 대체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든 부분이 있었나요? 이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당신이라는 고유한 존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뜨거운 인간미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독보적입니다. 감사합니다.